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 그거는 뭐 여당, 야당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의견,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단일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핵심은 국민의당이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빚을 국민의힘이 갚아준다. 이게 핵심 중에서도 핵심 사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양당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계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출해온 여러 가지 선거 비용을 이제 국민의힘이 다 떠안는 뭐 그런 단일화와 합당,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합당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 합당입니다. 회계를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을 합친다. 돈 문제를 합친다. 이게 합당입니다. 물론 국민의당 선거 캠프에 있었던 그 핵심 인사들, 그 인사들이 국민의힘 캠프에 그대로 이동해 가서 어떤 자리를, 몇몇 자리를 이제 임무를 맡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막상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 당선이 됐을 경우 인수위원회에 안철수의 몫을 챙겨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좀 부수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다.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치열한 그 내부 경합이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국민의당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이 지금 빚을 보전하는 문제, 특히 안철수 후보의 선거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임박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 세상사 뭐 따져보면은 돈 문제 아닌 것이 뭐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3월 9일까지 완주를 해야만 국가가 그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면은 절반을 정부가 대줍니다. 그런데요, 10%를 넘지 못하면, 10% 밑으로 득표율이 떨어져 있으면 기탁금 3억 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단 1원 한 장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거꾸로 후보 등록을 했을 때 정부에다 맡겨둔 돈 3억 원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플러스 3억 원, 이 돈이 그냥 마이너스로 남는 거죠. 그런데 한때 2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보였던, 최고치를 17%까지 찍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10% 밑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뭐 이것이 엄청나게 뭐 변화를 일으켜서 3월 9일날 막상 투표일에 안철수 후보에게 몰표가 나와서 15%가 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회계 전문가들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계 합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고 회계 합당을 한다, 이런 지금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일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고지에 따라서 후보 본인,
그리고 연설원들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하고 TV 방송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 후보 연설을 12회, 그 다음에 연설원 연설을 22회, 그래서 모두 33회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 연설 11회, 그 다음에 연설원 연설도 똑같이 11회, 그래서 도합 22회를 방송 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재명은 33회, 윤석열은 22회 신청을 해놨는데 안철수 후보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원래 방송 연설은 신청을 안 하는 그러한 정치운동, 정치선거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철수 후보 본인 플러스 연설원 그 방송 연설이요, 모두 44번, 44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 빵, 제로인 겁니다. 이제 그것은 분명한 단일화 시그널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공개가 될 것인가, 이제 이 문제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한테 맡겨달라. 나한테 맡겨달라.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를 공개든 비공개든 이제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조문회동, 충남 천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그 선거 기간 중에 불행하게 운명을 달리한 그분의 빈소에서 둘이서 이제 서로 포옹도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단일화 선언이 아마 전 국민이 보는 TV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실무협상의 총책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그 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최진석 선대위원장, 상임위원장이죠. 혹은 이태규 총괄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권영세,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최진석 혹은 이태규,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실무협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공은 윤석열 코트로 넘어갔다. 윤석열 마당으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주일 전에 공식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그 이튿날, 그 이틀 후까지도 유일한 제안이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랬는데요. 오늘 일요일날 일주일 지난 지금 시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안철수 캠프 쪽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들의 제안을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하든지. 방점은 수정 제안에 찍혀 있습니다. 수용, 거부, 수정 제안.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왜 침묵으로 계속 있는 거냐? 우리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거는 국민들 앞에 내놓는 거고, 사실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시한은 27일, 2월 27일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2월 28일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27일, 앞으로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공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10분만 단판을 지어도 우리가 단일화 선언을 할 수 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요. 묘한 말을 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에 우리는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다. 윤석열은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말이 전격적으로 바뀐 겁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 가능해. 이 얘기는 단일화를 위한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말심부름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 안철수 후보가 방송연설을 단 1회도 신청하지 않았다. 빵.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후 합당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합당은 회계 합당이다. 이 회계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선거 비용을 국민의힘이 전액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